자, 그러면 김태준 이사와 함께 지금부터는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돼 있네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 사동에 예. 벽산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예. 앞으로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지금 매수 전이실까요, 그러면? 네. 네, 좋습니다. 매수 전에 이제 전망들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전망 안고 있는지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예,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동 벽산 1차 아파트 지금 매수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매수의 목적은 어떤 거세요? 주거 하려고요. 거주 목적으로? 네네. 거기다 조금 플러스하면 시세가 좀 나면 더 좋고요. 그렇죠. 네네. 투자 목적도 조금은 있으신 거고. 그래서 네네. 거주하시면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네.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답변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자녀분은 뭐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으세요? 저희는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거주 목적이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목적이 좀 있으시다고 하면 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일단은 거주하기에는 안양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는 좋으실 거예요. 편리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네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파트 네. 단지 자체가 규모가 좀 작다는 거, 규모가 네. 좀 작다는 거의 단점과 주변 지역이 아직 노후지잖아요. 네. 주변 지역이 좀 노후지라는 좀 단점은 안고 있지만 우리가 안양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안양을 조금 크게 본다고 하면 안양의 2030 서울 플랜상 네. 경기도 안양도 2030 플랜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네. 평촌 지역의 도심과 안양역 주변 지역의 안양동의 도심, 이 도심으로 이렇게 안양을 2030 플랜상 안양의 중심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또 안양의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안양의 특징을 보면 특히 안양동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산으로 덮여 쌓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네. 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CL4의 자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안쪽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4대 1 정도 나올 정도로 수요층들이,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목말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양 지역은. 네. 그런데 지금 새 아파트가 많이 없는 지역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지금 연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정비구역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적인 측면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네. 금액적으로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가격적인 비교가 안양동 지역은 안양 역세권 주변의 새 아파트 기준으로 뭐 한 6억대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요. 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의 새 아파트 기준으로 한 4억대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 주변 지역, 그러니까 바로 앞이 안양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4억 초반이에요, 지금 이 아파트가. 그래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안양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평당 한 1,500만 원 조금 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양동 지역이 평당 가격이 한 1,200만 원대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벽산 아파트가 평당 1,100만 원이에요. 평당 가격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앞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과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투자적인 측면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은 조바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네. 버리신다고 하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거기 네. 재건축하기는 좀 힘들다 그랬는데. 재건축 부분은 일단 상업지와 주거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네. 자체가 지금 많이 차 있긴 해요. 근데 네. 일단은 이 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연차가 오래되고 주민들이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조금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하는 주민들과 이런 상태 때문에 재건축은 네.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가능할 여지는 좀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네. 앞에 교통의 여건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주변 지역과 교통, 그리고 뭐 박달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일자리까지도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수요층 따라 몰려오는 지역이고, 그게 따라서 앞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희망도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과 거주의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수해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다라는 의견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 말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김태준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문자 상담은 저희가 들어온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뒤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빠르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일단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고요. 어머니 어느 지역 네네. 궁금하세요? 저는 미사지구에 사는 미사지구 센트럴 자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미사지구에는 센트럴 자이에 대한 향후 전망 지금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네. 예, 혹시 그리고 뭐- 분양권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이요? 어디 있는 거 갖고 있으세요? 덕풍 파크 올림요. 덕풍 파크 어울림.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분양권 보유 중이신 거고. 그것도 지금 4월 15일부터 입주해요, 2달간. 곧 입주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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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망들 좀 살펴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바로 또 바꿔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머니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TV.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 예, 예. 하남 21블록. 덕풍동에 예, 예.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아까? 미사 자이 센트럴 아파트요. 그리고 덕풍동에 뭐 분양권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예, 예. 덕풍 파크 올림요. 파커 올림. 네네. 지금 4월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고, 네네네. 지금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고, 예, 예. 센트럴 자이는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세졌습니다. 투자 목적이세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거주는 다른 곳에 미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미사는 거주는 둘째 아들이 또 힐드 푸르조를 분양을 받아서 네. 아들 집에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거기서 그래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트럴 자이에 대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네. 하남 덕풍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주택이 돼서 지금 2주택이시라서 예, 예.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 적용을 조금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일시적 2주택을 이제 후순위가 덕풍동일 건데 원래는 네. 이제 앞쪽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덕풍동은 매도를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사건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분양권을 지금 싸게 내놨는데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사 지역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지역은 매매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네네.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투자 예. 심리에서.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서울에 근접한 지역 미사뿐만 아니라 미사라든지 뭐 주변 지역에 보면 이 주변 서울 근교에 보면 위례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판교의 보뜰마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마곡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서울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서울의 근접 지역의 신도시들을 보면 네. 위례를 빼고는 보뜰만이나 마곡 지역은 업무타운이 잘 갖춰진 지역이에요. 아, 네. 그렇죠. 마곡이라든지 보뜰마을도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게 있고 마곡도 네. 이제 마곡 업무타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미사도 뭐 강동 뭐 상일지구의 문화복합단지라든지 그리고 서안 이 아래쪽에 엔지니어링 뭐 복합단지라든지 삼성, 이런 상업 업무타운들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보뜰만 판교라든지 마곡처럼 업무타운가 잘 갖춰진 지역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위례하고 같이 주거에 대한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 미사예요. 그러면 미사 지역에는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가 약간은 하락 중이에요. 전세가 네, 자체가. 맞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약간 하락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한 4, 5년 정도는 좀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미사지구는 앞으로 강동이라든지 송파 지역의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생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면 센트럴 차이 앞으로 뭐 5호선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선 통과에 대한 9호선 연장선이라든지 4단계 구간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좀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네네. 택지 개발 지구는 교통이 완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한 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와 뭐 주변 지역에 조금 송파라든지 강동 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입주 물량들이 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고덕도 당장 한 2만 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 뭐 내년까지 있을 거예요. 그 기간들은 조금은 뭐 이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4, 5년 정도 그 전세가 하락에 입주 물량에 대한 기간만 조금만 버텨준다고 하면 고덕에 상승되는 부분들 그리고 송파 지역에 상승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미사가 간접적으로 가격대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덕의 30평대를 보면 한 11억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미사 지역이 지금 한 8억대, 7억에서 8억대 정도 하잖아요. 네. 30평대 기준으로 이 정도 하는데 고덕이 입주 물량이 이제 털어내고 하면 이 가격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지하철 상일역에서부터 5호선이 연장되면서 같은 하나의 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남 덕풍은 이런 제가 택지 개발 지구는 교통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남 덕풍 자체는 지금 교통이 집중되지는 지역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사지구보다는 가격이 오름폭이 좀 적을 거고요. 덕풍동직에서도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는 지역들 있죠. 이런 네네네. 지역들보다도 아마 가격이 이런 지역의 10년차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따라가는 게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생기면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야 되지만 미사는 대부분 다 새 아파트잖아요. 이 네네. 지역은 덕풍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뭐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역세권, 교통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덕풍동은 매도를 조금 하시고 미사건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각의 전망 이렇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덕풍보다는 이제 미사 쪽이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덕풍은 매도 의견 드렸고요. 미사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서 시세 차이까지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김태준 이사와 함께 꼼꼼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내가 보고 있는 지역들도 있으시잖아요. 언제 나올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저희 문 열어두고 있어요. 다음 전화도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도 궁금하세요? 네, 아현동에 있는 서서울 아파트가 네. 네, 궁금합니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머니? 예, 좀 앞으로 전망이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네, 혹시 네.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네, 매수만 하세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좀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니까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아현동의 서서울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네네. 서서울 삼성 아파트 이걸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요 거주 중이세요? 거주는 안 했고 전세 주었습니다. 아, 전세 주시고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 작년에. 작년에 8월달.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몇 평형이에요? 21평형이요. 21평. 네. 21평형이 거래량이 되게 적을 텐데. 거의 네. 물건 자체가 잘 안 나오는 물건일 텐데. 네네네. 네. 그것도 21평을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작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네. 가격 자체가 매수하신 금액에서 큰 차이는 지금 안 나실 거예요, 아마. 네네네. 좀 그래요. 기대는 조금 많이 하시고 샀을 텐데. 네네네. 지금 가격 차이가 매수 이후부터 이제 저거 뭐 얼마 정도는 안 됐지만 네네. 지금 초에 사신 거예요? 말 정도에 사신 거예요? 말 정도예요. 아, 그럼 9.13 대책 이후에 사신 거네요? 네, 예, 그쯤에요. 아, 그쯤에요? 예. 그럼 뭐 한 지금 한 6, 7개월 이 정도 됐을 텐데 네네. 저는 결론은 이제 이게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유하셔도 전망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 지금 이 단지 자체가 그렇게 네. 큰 단지가 아니시잖아요. 네네. 아현동 지역은 대부분 다 뉴타운으로 다 끝나 있고 뭐 대부분 네. 다 입지적으로 다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바뀌고 대단지들로 이루고 있는데 이런 네네. 지역에 이제 소형 이렇게 단지 수가 적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보면. 네네. 근데 아현동의 서서울 삼성 아파트가 지금 네. 뭐 이런 도로가를 끼고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데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최근 3년 동안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이 같아요. 네네. 예. 다른 지역은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매매가는 많이 뛰었고 전세가는 제자리를 걸음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지금 예전에 들어갔던 가격들이 상승하는 게 조금 멈춰 있는 이런 좀 네.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최근 3년을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상승률이 거의 같아요. 네네. 우리 서서울 아파트가. 그 네. 정도로 실수요자들이나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로 많이 인정받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도심으로의 접근성이라든지 공덕의 입지라든지 그리고 네.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 주변 지역의 새 아파트들의 부담되는 가격들 때문에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보면 우리가 도심부 같은데 이런 도심부 나홀로 아파트격에 들어가는 뭐 100세대, 200세대 정도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네. 아파트의 상승률 자체가 일반 아파트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그 이유는 아파트의 가격들, 대단지는 커뮤니티가 좋은 아파트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가격의 오름폭들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심부라든지 여의도, 공덕, 용산, 뭐 상암동 지역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면서 지하철 역세권을 잘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찾으면 요 서서울 아파트예요. 저도 그래서 찾았어요. 네. 근데 또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아마 6억대 중반 정도 할 거예요. 네네네. 뭐 6억대 중반 정도 할 건데 가격적으로 보면 단지 수는 좀 작지만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 뭐 공덕동의 삼성 레미안이나 뭐 신공덕동 레미안 2차라든지 우리 아파트보다 지하철역이 좀 더 멀잖아요. 네네. 먼데 세대수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대가 8억대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다면 우리 아파트의 가격도 아직까지는 낮은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도 차오면서 전세가 상승에 대한 수요층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입지적인 또 장점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아현동 699번지 일대 재개발 부분이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정비구역에 네.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 그리고 공덕 제1구역 1구역 재개발에 오직 이주를 하잖아요. 그 네네네. 이주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층과 업무타운의 수요층 그리고 이주에 대한 수요층들까지도 다른 아파트에 보다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전세 물량도 거의 잘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 이후에 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상승하길 좀 바라기는 조금은 조바심 나더라도 조금은 부담 뭐 지금 조바심 좀 그렇죠. 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면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망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 가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준 이사와 함께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중에 이제 많은 문자들도 도착했거든요. 이번에는 문자들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는 끝번호 799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건현 7단지 빌라 30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매도 지금 고민 있으시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저층 아파트로 주거 환경들이 아주 쾌적하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택 시장을 보면 예전에는 주택이 하우스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홈의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만큼 주택을 살기 위한 주택으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 정발산동 이 아파트 뭐 비브릴지라는 일산의 비브릴지라고 불릴 정도로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고 홈으로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뭐 이런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많이들 하죠. 거주와 투자는 좀 분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거주에 대한 입지는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좀 더 깊숙한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한 번 더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김태준 이사와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221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동춘동에 있는 연수 한양 1차 아파트 38평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좀 궁금증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시잖아요. 이곳은 인천에 있는 동춘동 연수 한양 아파트거든요. 이곳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인천 동춘동 같은 경우는 뭐 인천 지하철 더블 역세권 지역이고 주변 환경의 아파트 군락지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환경으로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그러면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투자 가치가 좀 적합한 지역인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 가치적인 측면은 조금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구도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구도심 개발들이 많은 구역들 뭐 160개 정도 구역들이 정비구역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들은 거의 10개도 채 안 될 정도로 적은 지역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부 뭐 신도시라든지 경제무역구역이라든지 경제자유무역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로 인해서 수요를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도심에 대한 개발들이 미뤄지고 있고 속도를 붙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에 대한 추가로 뭐 송도라든지 이런 주변부에 대한 입주 물량의 부담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속도감이 늦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도심에 대한 개발들이 속도감이 빨라질 가능성은 조금은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춘동 지역 아파트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720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빌라를 2011년에 매수해서 전세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빌라 수익형으로 지금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을까요, 이사님?
예, 수유동 빌라 투자 목적인지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결론 투자 목적이실 것 같은데요. 수유동 빌라는 투자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빌라들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과 주변의 아파트 지가가 높은 지역, 그리고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런 빌라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요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지역들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전세 보증을 빼고 나면 뭐 한 4, 5천 정도 아마 남으실 거예요. 그 정도 자금이면 좀 더 도심권이 뭐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커드러플 역세권이 잘 갖춰지는 왕십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파권역 중에서도 좀 삼전동이라든지 석천동 지역도 조금 더 그 정도 금액이면 공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 아파트가 높은 시세를 이루고 주변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업무타운이 갖춰져 있는 지역 쪽으로 도심부 빌라를 좀 적극 이렇게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는 끝번호 210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군포시 삼본동에 있는 삼본 금강 1차 아파트 26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사님, 매도 시점 좀 잡아주실까요? 네, 삼본동 지역 거주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은 지금보다는 한 3, 4년 정도는 더 한 2, 3년에서 3, 4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본동 지역은 서울에서 삼본 지역은 뭐 일기 신도시로서 거주하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격적인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더 밀려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차오르는 지역이고 주변부 업무타운이 갖춰진 지역이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평촌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3번 지역으로 조금 더 내려온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3번 지역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행당 프루지오 아파트 24평을 보고 있는데요. 예. 투자용으로 이제 2년 내에 시기를 봐서 매수할까 하고 있거든요. 아, 매수 지금 희망하시는군요. 네네. 예, 또 좋습니다. 매매 매수해도 관련 괜찮은지. 의견 및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체크하고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숲 행당 프로지오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려고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투자는 이래요. 지역적인 것과 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택은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시기적인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지금 시기보다는 올 하반기 정도 시장에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가 보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지역적인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선택. 지금 평수 보신 게 몇 평형이에요? 지금 24평 보고 있어요. 24평. 지금 보신 매물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 저도 이제 약간 시기를 언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나오는 지금 걸 그냥 보고 시기보다는 있거든요. 지금 시기보다는 올 6월 네. 이후 그리고 아니면 네. 아예 여름 시장 정도 네. 하반기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매수 심리들이 많이도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심리들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파트 시장들이 이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아파트잖아요.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가격 격차들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심리들이 조금은 지금 약간은 망설이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6월 이후
뭐 이렇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월 이후라든지 아니면 여름 시장이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24평 아파트가 한 8억대 정도 할 거예요 아마. 네네. 예, 8억대 정도 하는데 주변부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이 앞쪽에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한 7억대 정도 가격 차이를 조금 한 4, 5천 정도의 가격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하철 역세권은 좋지만 뭐 아파트가 약간 오래된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8년차 아파트라는 또 장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요. 최근 주변부에 보면 행당 6구역에 개발한 구역이 아파트 가격이 20평대가 지금 11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 행당 7구역에 대한 부분도 재개발을 하고 있고 앞쪽에도 지금 새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 이 지역 주변 지역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또 기대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 대한 2030 서울 플랜상 왕십리에 대한 부도심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왕십리 지역의 쿼드러플 역세권에서 추가적인 면목소리라든지 추가적인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주변부들의 개발 그리고 앞쪽에 이제 무왕여고라든지 학군이 있잖아요. 이런 앞에 이런 여고가 있는 학군에 대한 수요층들. 그래서 이런 수요층들이 충분히 차오를 수 있는 아파트는 선택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시기만 조금만 조율하신다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매수하실 때는 다시 한번 그 시기에 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 그 시기가 또 다시 매수 시기가 맞는지를 한번 더 판단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시기에 한번 다시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기는 이제 뜨거운 여름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때쯤에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이 시기가 맞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매수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저희 전화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태준 이사와 함께 꼼꼼하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송파동 한양 2차 아파트를 예. 제가 한 2015년에 매수를 좀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매도를 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예. 이게 좀 매도 여부도 궁금하고 매도를 한다면 좀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과연 매도해도 되는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 언제 잡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송파동 송파 한양 2차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보유하고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거주하고 전세 주고 있으세요? 예, 전세 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신 거고 예. 매도 타이밍을 잡는 이유는 뭐 자금 때문에 그러세요? 예, 자금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금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 송파 예. 한양 2차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 지금 이제 미성이라든지 스카락 3익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한양 2차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 주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는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제가 볼 때는 대지 지분이나 사업성 면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용적률상 300%까지는 아마 가능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올린다고 하면 지금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39평형. 39평형. 예. 39평형이면 지금 대지 지분도 꽤 높거든요. 22평 뭐 정도 될 예. 건데 아마 39평형이면 34평형으로 갈아타신다고 하면 분담금이 예. 거의 없을 거고요. 44평형으로 갈아타시더라도 분담금 자체가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업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재건축 아파트는 올라가는 이유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속도감이에요. 예. 두 가지 때문에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건데 이 지역은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들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향이 보이는데요. 이 지역은 송파 한양 2차는 지분 상태라든지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속도감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송파라든지 서초지의 기대감은 좀 떨어지지만 속도감은 많이 빨라지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좋아진다고 하면 가격은 꾸준하게 그 속도에 맞춰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에 대한 속도들도 빨라질 거고 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격은 충분히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9평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변 지역에 보면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입주 때문에 가격의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지금 38평형이 17억에서 뭐 호가 높은 거 19억까지 거래량 높았던 실거래가는 19억 5천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정도 가격을 이루는 거예요. 새건축 3개 바뀌면. 지금 우리 아파트가 지금 당장 3개 바뀌더라도 시세적으로 우리 아파트 39평형이면 한 12억, 13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분담금을 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그래서 저는 기간적으로 계속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계속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정자금 사정이 어려우신다고 하면 속도가 그래도 지금 현재 한 단계 정도 더 빨라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으니까 단계별 조금 한 단계 정도 올라간 타이밍에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가격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작은 방 괜찮다면 보유하시라는 의견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 말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렇게 또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문자 좀 빠르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6827님의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동 선사 현대 아이파크 24평을 전세에 놓고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시점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 현대 아이파크의 전망 먼저 좀 살펴드릴까요, 이사님? 네, 암사동 선사 현대 아파트 계속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암사동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교통에 대한 개선 여건, 8호선 별내선 연장선이라든지 개통한 암사대교를 통해서 그리고 올림픽대를 통해서 도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으로 교통에 대한 개선과 주변 지역에 또 이런 선사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광나루 공원이라든지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변부의 공원, 그러니까 녹지율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주변부의 업무타운, 그러니까 잠실이라든지 강남권으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 그래서 강남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내정거장이면 잠실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지하철로. 그래서 강남의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강변 개발에서 한강변 라인 중에서는 아주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보다는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351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호평동에 있는 호평 한라 비발디 48평을 월세에 주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사님, 이곳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2000년도 초중반 정도에 대형 평수에 대한 분양 열풍이 불 때 이런 대형 평수들이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자체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 이후부터 계속 제자리보다는 좀 빠지는 경향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은 특히 택지개발지구들, 다른 택지개발지구들은 좀 범위가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형 택지개발지구들은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한 단지 규모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편의성이라든지 편의성들이 들어오는 것도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